예, 세종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데이터와 이제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분석이 완전히 완료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제 그 중간 과정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또 종합해서 또 이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발표라서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본 발표는 이제 새로운 실험의 무대에서의 세종시의 변화를 좀 이렇게 숫자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실험 무대에서의 세종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잠시 고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소라고 하는, 아까도 아드리안 구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약간 제가 잘 영어라서 잘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소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모셔널리 커넥티드가 된 곳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의미로 장소를 위하여 세종시가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배정환 교수님과 한세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듯이 세종시는 정말 다양한 개념과 그런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뭐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마찬가지고, 뭐 대중교통 중심, BRT, 뭐 자전거 네트워크, 환상형 도시, 열린 도시 조직, 구시구조의 탈중심성, 건축과 적용의 통합,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제안이 되면서 새로운 실험의 무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세종시가 여러 변화를 거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세종시가 어떤 인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숫자로 본 세종시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이시는 게 인구 수이고요. 중간에 보시는 파란색 선이 자동차 등록 대수이고, 이 노란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된 선이 이제 그 주택 건설 실적입니다. 저도 이제 세종시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몇 년간 거주한 동안에 계속해서 보면은 계속 아파트만 계속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 실적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약간 고무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수는 지금 이제 거의 세종시를 약간 다른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공무원의 도시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렇게 기관 이전 수를 하고 이제 실제 순 인구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공무원 여기에 이제 그 기관 이전에 따라서 2,300명이 이전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4인 가족이 다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5만 4천 명이라는 인구 증가에서는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 보도에서는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어서 대전 충남의 인구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입 인구, 유출 인구의 60% 이상이 다 세종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등록 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인구 증가가 더 많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1대 1, 인구 2명 중에 1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그래서 자동차 등록 비율이 꽤 높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실험에 비해서도 대중교통 중심 자전거 교통 체계를 만든다라고 하여도 이 자동차 등록대 그 인구 2명 중에 1명은 차를 갖고 있게 되는 좀 자동차 보유가 좀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는 이제 인구가 31만 4천 명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30년까지 그 세종시 계획에서는 이제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하기로는 50만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중심으로 보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세종시에 살면서 아파트하고 주상복합만 짓네라는 느낌이었었는데, 실제로 주택 동수를 비교해 보면 주택 동수는 거의 이제 그 12년부터 18년 한 6개년간 지금 현재 한 2,000동 정도, 1,500동 정도가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로는 주거 동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은 아까도 인구수도 늘어나는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 대부분 주택 유형이 지금 현재 아파트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약간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 선이 지금 이제 기타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공공 업무 시설과 뭐 농장 축사를 포함한 기타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빨간 선이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이 주택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상업용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6개년 동안 거의 이제 1,200동 정도가 1,500동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약간 좀 내부적으로도 문제시 삼고 있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이런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비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업용 건축물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 보도에서 세종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네이버 뉴스 기사를 토대로 2018년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오드 클라우드 분석이라든지 연관성 분석, 그래서 감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검색 기사 수는 15만 8천 건, 세종시를 주요 핵심 검색 키워드로 해서 했을 때 15만 8천 건이었고 이제 분석에 이용된 거는 한 2만 5천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로는 저는 뭐가 제일 빈도수가 제일 많을까를 좀 궁금해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연관성 분석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명사가 뭐가 제일 많이 출연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다음에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축물 동수로나 뭐 주택 건설 실적으로나 보나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하고 연관돼서 검색되는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이제 이 가구는 이제 그 세대 수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업이 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여전히 진행형인 세종시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전국은 항상 이제 세종시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전국 평균은 얼마인데 세종시는 어떻다. 그런 기사들 때문에 이제 전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용사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를 살펴봤을 때 순간 좀 긴장을 했습니다. 이거 분석을 할 때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여기 세종시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 했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거는 좋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뭐뭐가 좋다, 좋은 좋은 뭐 예를 들면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공원이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좋은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다가 대체 뭘까를 좀 알아보려고 이제 뒤에서 감성 분석이나 연관어 분석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다, 세종시는 어느 도시와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 걸로 유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에서는 이 파란색이 지날수록 이제 세종시와 연관된 단어로 이렇게 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것인데, 물론 아파트가 가장 연관되어서 가장 많이 연관돼서 나오는 거고, 이 아파트를 보아도 뭐 분양가, 뭐 꼼수, 뭐 분당이나 강남과 비교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나왔고요.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 극복해야 되고, 경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는 경제 문제도 항상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대해서는 이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감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와 가장 많이 연관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어가 무엇이고 부정어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최고다, 아파트가 우수하다, 인기가 있다, 장점이 있다. 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P가 붙냐 안 붙냐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세종시에는 마이너스 P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가 중요하고 근데 경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아까 그 형용사 클라우드 검색에서 그 어렵다가 많이 나온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나머지들은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세종시는 창의적이다, 뭐 능력을 키운다, 재능을 한다는 약간 이렇게 무기력한이라는 약간 이렇게 부정어도 연관되어서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숫자로 보기도 하고 언론 보도로 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실험에서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 시민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저희 내부 연구진들과 고민을 하면서 이 일상생활을 한 번은 들여다봐야 되는 단계인 것 같다. 지금 건설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생활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상생활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일어나는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될 수가 있는데 이 행동과 공간 안에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 의미를 줬다면 의미를 크게 줬다면은 요것들이 이제 반사적으로 다음에 그 똑같은 행동을 그 공간에서 할 때는 그 상호작용이 더 긴밀하게 이 공간은 이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고 인식되기도 하고 중요한 장소라고 인식되기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고요. 근데 그 의미가 되게 미미하다면 그 행동하고 공간 간의 상호작용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루틴하게 그냥 가서 아무 의미 없이 거기서 나는 뭔가 하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행동과 공간의 상호작용이 끊겨서 나는 더 이상 거기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가 어떤 사람의 24시간의 일상생활을 다 감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다음에 이런 장소,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장소라는 개념들을 좀 살펴보고자 세종시의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장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가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으로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세종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100명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좀 부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완료 표본수가 1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성, 여성이나 이게 연령대별로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주 지역이 이 건설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표본이 집중되어 있어서 약간 건설 지역 내 주민들이 생각하는 여가 생활과 장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한 질문은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그 여가 생활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0여 개의 여가 활동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여기에서 내가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된 것 중에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다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1순위만을 바라봤을 때는 영화 관람이 압도적으로 약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TV 시청,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미디어 매체를 시청하는 행위가 대부분의 여가 활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링, 탁구, 친구를 만나거나 이성을 교제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미디어 시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순위부터 5순위까지를 통합해서 그 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친구를 만나고 모임을 갖는다라는 분들하고 TV 시청하고 이제 동률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영화 관람, 쇼핑, 외식, 산책 및 걷기 이런 식으로 빈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가 생활의 목적을 여쭤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개인 성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시청한다든지 그런 게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인 관계가 교제를 위해서
뭐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좀 가슴 아픈데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1순위에서 5순위까지 통합한 가장 많이 하는 그 여가 생활들을 토대로 이제 여가 생활별로 목적들을 살펴봤을 때, 뭐 당연히 친구 만나고 동호회 모이는 거는 이 대인 관계 교제를 위해 한다는 목적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말한 TV 시청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가 한 25% 정도 되는데, 좀 예,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픈데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마치 제 생활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남는 시간에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TV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올라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각 개인 여가 생활 목적, 여가 생활 유형별로 목적을 살펴보며 본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주 가는 장소가 어디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마트 세종점, 세종호수공원, CGV 세종, 코스트코 뭐 홈플러스 세종점 뭐 그런 식으로 자주 가는 장소는 아무래도 일상생활 뭐 이렇게 장을 본다든지 뭐 그런 행동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대형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되는 거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호수공원, 배정환 교수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공원이 만드는 도시임을 반증하는 것이 공원도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그래서 자주 가는 장소는 이제 개인 여건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주부라면 장을 보는 게 자주 가는 장소인 거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자주 가는 장소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종합해보고 중복된 걸 제거해봤더니 총 114개소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이마트 세종이라든지 뭐 그런 대형 할인마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주 가는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역시나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뭐 이렇게 상품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고 시설이 깨끗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형 유통 판매센터나 쇼핑센터가 자주 가는 장소로 언급됨에 따라서 나오는 이유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오타가 나는데 이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장소는 자주 가는 장소가 114개가 도출된 반면에,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범위를 갖고 있는 거죠. 자주 가는 장소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의미 있는 장소는 총 52개소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는 의미 있는 거는 약간 좀 어떤 몇 개의 장소를 수렴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장소는 총 52개소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세종호수공원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56명이 언급하였고, 그다음에 국립세종도서관, 베어트리 파크라고 좀 이렇게 건설 지역 외에 있는 그 테마파크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그 부분, 그리고 금강수목원, 금강수변공원으로 지금 국립세종도서관만 제외하면은 대부분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원, 파크 뭐 그런 부분들이 세종 시민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라고 언급이 된 부분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럼 이 의미 있는 장소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원 위주로 선택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경치가 좋다, 산책로가 좋다, 뭐 베어트리 파크 같은 경우에도 동물이 다양하다, 뭐 볼거리가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많이 언급됐던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 베어트리 파크별로 장소 이유를 따져봤을 때도 산책로가 좋아 운동하기가 좋다는, 호수공원은 경치보다는 약간 산책로가 잘 조성되고 경치도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거겠지만은 이제 운동의 목적으로 가장 더 많이 내게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경치가 좋다, 그 다음에 볼거리가 다양하다. 요게 이 세 개가 이렇게 한 세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볼거리도 다양하고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걸으면서 볼 경치도 아름다워야 이제 요게 한 세트로 이 정도는 갖춰져야 이제 나에게 의미를 준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 같은 경우는 최신 시설이라 깨끗하다, 학습에 도움이 된다, 도서 종류가 다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세종도서관이 좀 낡은 건축물이 되면 이제 없어질 이유인가라는 생각이 좀 가슴이 좀 별로 좋진 않은데, 아무튼 좀 약간 깨끗한 시설 관리가 지금 이제 그 좋은 의미를 주는 이유라고 좀 약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베어트리 파크 같은 경우도 자연환경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경치가 좋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볼거리가 다양하다. 뭐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입니다.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뭐 자주 가는 장소가 114개, 의미 있는 장소가 52개, 그다음에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요거에는 약간 이렇게 여쭤본 거는 약간 세종시를 대표하는 장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요거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총 37개소로 더 적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호수공원, 베어트리파크, 금강수변공원,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어린이천문대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였고요. 요 앞선 네 개의 장소는 뭐 의미 있는 장소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의미가 있는 곳을 남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은 게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약간 분석이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장소 선택 이유도 뭐 이렇게 공원 위주다 보니까 여기도 경치가 좋아서 소개해주고 싶다, 볼거리가 다양하다, 산책로가 좋다. 요 아까도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세트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장소도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이 뭐 산책로가 좋아, 운동하기 좋다, 경치가 좋다, 깨끗한 자연환경, 뭐 베어트리 파크 같은 동물이 다양하다, 볼거리가 다양하다, 금강수구변공원 선택 이유는 야경 등 경치가 좋다, 볼거리가 다양하다라는 것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치가 좋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소를 향하여라고 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건 아마 거의 2007년도인가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렸던 다이어그램인데요. 요게 이제 세종 시민에게 이게 마음속에 있는 약간 조금의 뭐 사이콜로지컬 레벨에서 마음속에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영역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종시의 건축 도시 환경 속에서는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뭐 선호되거나 중요하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호되고 중요하면서도 잘 사용되는, 자주 사용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사용되지만은 그렇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장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잘 사용되지도 않고 나한테 중요하거나 아무 의미도 없는 공간들이 세종시의 건축 도시 환경에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도시 분야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의 건축 도시 환경을 조성을 할 경우에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성을 가져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잘 사용되고 선호되고 나한테 의미를 있는 공간, 이 교집합의 부분이 점점 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축 도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들을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자주 가는 장소에 6개 장소, 의미 있는 장소에 6개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에 6개소를 보시면 자주 가는 장소에서 언급된 거는 이렇게 보면 두 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이 의미 있는 장소이면서도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이고, 세종호수 이제 의미 있는 장소와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의 교집합을 살펴보면 거의 뭐 고복조수지 뭐 요거 빼고는 다 이제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을 다시 도식화를 해보면 자주 가는 장소의 영역이 있는 거고, 의미 있는 장소의 영역이 있고, 소개하고 싶은 장소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건축 도시 환경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 자주 가면서도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남한테 자신 있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장소의 영역이 교집합이 점점 늘어나가는 방향으로 건축 도시 계획을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앞서 배정환 교수님이나 한서영 교수님께서 이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계획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약간은 이제는 세종시가 만든 지 10년 이상이 된 이 시점에서는 약간 일상생활의 언어로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설계 공모 지침이나 그런 걸 읽어봤을 때 한 번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고려해서 설계하라는 공모를 좀 보는 건 그런 유사한 걸 좀
자주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장소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의미가 부여될 거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술되어 있는 설계 패널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은 뭐 앞서 참마을 말씀 주셨지만은 뭐 주거판이 자연 녹지판과 이렇게 손가락에 깍지를 끼는 것처럼 연결되고 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원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세종시에 호수공원만 있는 건 아니고 공간 수명 대규모의 공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권 단위 계획에서 이 소규모 공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소름을 느꼈다고 하시면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소름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그렇다면 세종시가 추구했던 그 생활권 계획 내에서의 그 소규모 공원들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장소로도 잘 언급을 안 하고 의미 있는 장소라고 언급하지도 않고, 누가 왔을 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라고도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잘된 계획일지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장소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 필요할 수 있고요. 물론 호수공원이 지금 자주 가는 장소이면서 의미가 있는 장소이면서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라는 장소로 언급되고 있지만은 그 장소 안에서의 사람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뭐 개별 장소가 이렇게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자주 가는 장소, 의미 있는 장소, 그다음에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의 그 교집합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이 장소 간의 연계 통합을 통해서 장소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장소라는 거는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에 막 어떻게 막 개념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기존 도시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면 장소 계획을 새롭게는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장소를 요거 1번과 2번을 통합해서 고려해서 장소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소두에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획가의 언어나 행정가의 언어가 조금은 일상 레벨로 좀 이렇게 내려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간단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요거는 그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이라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 교수님이 이제 글이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거 단지를 설계할 때 외부 공간들이 뭐 인접해 있거나 중첩되거나 통합되거나 매개가 되는 다이어그램들을 한번 그려봐라 해서 그려본 거고요. 근데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외부 공간 간의 연계 구성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설계자는 없고 계획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옆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요게 이렇게 빨간색 여기 있는 부분이 맘스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아침에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게 할 때 이제 그때 좀 기다렸다가 유치원 버스가 여기서 돌아서 여기 변에 여기 지하 주차장 입구 옆에 약간 포켓으로 마련되어 있는 막 드롭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승하차장에서 애들을 태우게 됩니다. 근데 요새 세종시에서 지어지는 주차장 아파트가 지금 대부분 상부에 데크가 있고 하부에 이제 지하 주차장을 전면 주차장을 다 넣는 경우인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제 이쪽으로 여기가 지하 주차장 입구인데요. 여기서 나오게 될 때 진풍경을 좀 구경하게 됩니다. 애들이 지상으로 다니질 않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 엄마 손잡고 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과연 잘된 계획일까, 공간 구성 계획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애들이 기능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획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승하차하기. 근데 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는 승하차장만 해라고 하는 거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놀이터가 연계되어 있고 어린이집이 연계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스쿨버스 타러 가는 시간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놀이터가 있어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더 같이 놀다가 헤어지고 그런 좋은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거는 저는 빵점짜리 계획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가생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조차도 남는 시간이면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다인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 밖으로 나와서 여가 활동을 하고 이 풍부한 도시 환경을 즐겨라 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것들이 좋은 값진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곳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생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